안녕하세요. 자리광입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순간순간을 다 찍어서 공유하고 또 이제 변화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하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하게 막 얘기하고 다니면은 왠지 막 그 수렁 안에 계속 빠져있을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솔직하게 되게 오픈하지 못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은 힘들었던 순간만큼 더 많이 튀어올라서 괜찮은 상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좀 촬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힘든 일로 직장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컸는데, 저도 힘들었던 시발점이 직장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힘들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냥 제 사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냥 과거의 어떤 경험? 그 당시에 아팠던 기억이 되었지만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고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하다고 느꼈던 사람들도 어떤 한순간에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이 갑자기 막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감도 굉장히 하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렇게 아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어느 순간에 건강했던 제가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게 드리워지고 실제적으로 마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맨날 눈물이 막 나고 끌려가는 듯한 막 그런 기분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우울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내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져 버리는 그런 자살 충동까지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었던 건데요. 사실 회사라는 곳 자체가 내가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어쨌든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맞으면 너무너무나 좋은 상태들이 있겠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 봐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부딪혀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곤욕인 게 또 없거든요. 가깝게 있었던 그 사람이 저랑 너무 안 맞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뭐 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감정적으로 되게 막 저를 뭐 제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를 이렇게 뭐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너무 심해지면서 저 또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다 보니까, 누군가 싫어했을 때 그 증상 아세요? 저는 누군가 사람이 굉장히 싫어지면은 일단 숨소리, 발소리 이런 것들부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발소리도 구분이 다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하고 정면 돌파를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나, 뭐 싸워야 되나, 아니면 뭐 퇴사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중에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은 정말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 나를 이렇게 내던져놨다고 해야 되나? 방임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에 계속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정말 우는 날이 매일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나를 망치는 일이구나. 내가 이 회사를 지속해서 다니면서 어떤 이득이 나한테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삶이 너무 망가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바닥을 뚫고 막 내려가니까 내 그냥 인생에 있어서 운이 너무 안 좋아진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더욱더 심해졌는데, 나중에는 그게 회사를 퇴근하고 나와서 집에 왔을 때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는 뭐 배우자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갔던 것 같고, 맨날 제가 이제 선택했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첫 번째는 퇴사입니다. 회사를 10년 정도 근속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편하고 너무너무 아는 동료들도 많고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옥 같은 공간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일이 뭐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울며 지새기를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간 지속이 그렇게 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퇴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라는 것도 선택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뭐 딴 일 하면 되지 이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내가 10년 동안 쌓아놓은 관계들이라던가 뭐 나의 동료들, 뭐 나의 커리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나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뭔가 어떤 상황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거기를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게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공개를 했지만 제가 중소기업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저보다 뭐 급여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 문턱 자체가 허들 자체가 굉장히 높은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한다고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아무리 고민이라고 얘기해봐야 그냥 참아봐라 다녀봐라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유일한 선택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그렇게 해치고 내 기운이 안 좋아지고 내가 막 어디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는 거, 그게 만약에 퇴사라고 한다면 내 삶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족이라고도 크게 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빠를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어떻게 보면 저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많은 그러신 분인데 아빠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지병을 계속 앓다가 뭐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되게 삶을 사랑하고 의지가 되게 강하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를 떠올리면서 뭔가 저한테는 좀 신적인 존재가 되신 것 같아요. 물론 대답을 해주진 않지만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라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신이 할 수 있는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내려다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좋은 방향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내가 선택지 1과 2를 고민한다면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좀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빠가 못다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한이라던가 다 하지 못했던 뭐 어떤 그런 아쉬움 이런 거를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 아빠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 저 잘하고 있죠? 아빠 나 잘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저버리는 행동은 난 절대 하지 않겠다. 내 목숨은 너무 소중한 거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음해하거나 해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을 절대 나는 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는 내 선택지에 없어. 내 인생에 있는 선택지가 아니야. 자살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법륜스님 그 법문을 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뭐 제가 자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때는 아니었는데 자살은 결국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할 때 이제 나를 죽임으로써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거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자살 충동이 느껴질 텐데 소중한 생명을 가짜는 하찮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퇴사라는 것도 쉽진 않은 결정이겠지만 내 목숨을 하나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내리셔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 삶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들 내 스스로 해서 내가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왔기 때문에 지금 또 건강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그 두 가지로 저는 좀 겪어냈다는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 저 스스로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헤쳐나올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도 좀 복귀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물론 힘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를 보면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또 그런 자살 충동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아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저는 무조건 버틸 겁니다. 네, 절대 자살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혹시나 지금 현재도 어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울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건강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